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유권자 접촉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각 당 후보들과 운동원들은 남은 기간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각 당 선대위도 비장한 각오 속에 여당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야당은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1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고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간 유권자 접촉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각 당 후보들은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일 태세입니다. 전북 최대 접전지인 군산은 아침 출근길부터 민심 잡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도내 총선 최대 접전지 중 하나인 군산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과 무소속 현역 후보가 출근 인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선거운동조차 쉽지 않았던 터라 후보들 모두 남은 13일간은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실한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선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면서 차분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경제의 심장인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신영대 후보는 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유일한 방법임을 호소했고, 뒤로 간 8년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는 군산 경제를 위해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초선에게 기대긴 힘들다며 힘 있는 중진만이 풀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선의 중진 의원 배출이 간절히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군산 외에도 전주와 익산, 정읍 남원 등지에서는 출퇴근길 중심가 교차로마다 이름을 알리려는 후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염병 사태에 지친 주민들을 배려하느라 확성기 소리를 줄이거나 손팻말로 율동을 대체하기도 했으며 유권자와의 만남도 주먹 인사나 가벼운 목례로 대신하며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선거 벽보도 게시되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도내 10개 선거구 5,200여 곳에 30만 장의 선거 벽보가 게시되며 후보자들의 신상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는 오는 5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전해집니다. 21대 총선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뤄지는데 전북에서는 후보 44명이 나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47명에 비해 3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도내 각 당은 예전과 같은 대규모 출정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각 당 선대위는 지역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야당은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호소했습니다. 각 당 선대위원회의 발언을 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민들한테 따가운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우리 10분의 후보와 50만 전 당원이 사직생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 도당은 10석을 다 석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 미래를 책임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전라북도 개발과 새만금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잘못되고 또 부패한 이런 정치들을 바꾸어내는데 새바람을 우리 정의당이 일으켜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진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정의당의 진심을 도민들이 알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라북도 10개 선거구에서 5개 이상의 당선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40% 또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재선의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인물 중심, 정책 중심의 선거를 통해서 일당 독식의 폐해를 벗어나 다당제의 기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민중당은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 해소를 위해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과 기독자유통일당도 후보 중심으로 정당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하는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병선거구 살펴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금암과 진북동 같은 옛 도심과 에코시티와 혁신동 등 새 개발지구가 함께 있는 병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도시 확장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타났고 10수년째 결론이 안 난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 역시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요리요리 전부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되던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시의 재정만으로 할 것이냐, 대기업인 롯데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롯데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전주시가 전체를 설계하는 공영 개발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이익과 전주의 장기적 발전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시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시의 재정만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롯데와의 협약을 통해 일부는 공원으로 일부는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절반은 시민공원으로 그리고 절반은 롯데와 협약한 대로 컨벤션 그리고 호텔, 백화점 이렇게 가는 것이 시민들이 지지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을 찾으러 수도권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기면은 좀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층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두 후보 모두 금융도시 조성을 꼽았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정동영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정치력을 모으자고 했고 김성주 후보는 지정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보단 여건 조성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또 이것을 관철할 정치권의 돌파력이 필요한데 부산 정치인들의 반대를 초재선 의원이 어떻게 뚫어내겠습니까? 전주에는 6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사무소를 설치했고 이후 더 많은 금융기관이 내려오게 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적인 일자리 방안으로 김성주 후보는 효성과 현대자동차를 연결한 탄소 수소 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을 내놨고 정동영 후보는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로의 도약이 더 피부에 와닿는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긴 하지만 총선 당일 도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비리로 낙마한 전임 군수를 대신해 2년의 자녀 임기를 채울 진안 군수가 선출되는데요. 진안 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을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기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식해 대면 접촉은 최소화했지만 홍보 차량과 대규모 선거 운동원을 동원한 유세 방식은 예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각받고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서 진안군 공무원 출신인 전 후보가 내건 핵심 공약은 농업정책국 신설과 LPG 가스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정책 사령탑을 만들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골 주민들도 편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을 신설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며 농민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무소속 단일 후보로 나선 이충국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경쟁 후보와 마찬가지로 유세 차량과 선거 운동원을 투입한 이 후보는 세습 행정을 끊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 세습에는 주인인 국민도 없고
함께할 공직자도 없습니다.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로 전임 군수들 시절 논란이 됐던 비리와 권력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인 종합복지타운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진안군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흐트러진 또 공직의 기강도 정립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 탕평책을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환경 파괴 등의 논란을 일으킨 마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후보는 일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사업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전춘성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충국 후보의 무소속 단일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최종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출마한 이강래 후보가 지난달 31일 전주 CBS 토론회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모범 사례였다고 발언했지만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자회사 꼼수와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자회사에 취업한 노동자들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며 이강래 후보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전북 경찰이 불법 선거 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불법 선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접수된 38건 중 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10건, 금품 향응 7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군산시 오식도동 산업단지에서 불이 나 소방차 26대와 소방인력 85명이 현장에서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입주업체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업 중인 공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도내 15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대응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지역 내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15번째 확진 환자는 20대 해외 연수생입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이 남성은 공항에서 전주역까지 입국자 전용 버스와 KTX 전용 칸을 활용해 이동했습니다. 또 임차 택시를 이용해 전주집에 도착해 다행히 도내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미리 집을 비워 혼자 지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자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제센터 통해서 좀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로써 도내 해외 입국 확진 환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지난달 미국을 여행한 60대 부부가 확진되면서부터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이동 수단을 제한하고 감시망을 강화해 관련된 도내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당초 오는 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기간은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등 9,500여 곳으로 아동과 노인 등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종사자들 중에 가족 중에 해외 입국자나 또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자가 격리를 한 후에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과 계약 연기로 끼니를 걸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도 연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욕설 무리를 빚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달 군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절차에 항의하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데 대해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정 책임자로서 심려를 끼쳐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원격 교육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방지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웹캠과 헤드셋, 마이크 등 온라인 수업 운영 물품 구입비를 교원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원격 교육 운영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총 24억 4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로 동원됐던 전북 소방 구급대원들이 복귀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대구에서 408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송한 전북 소방구급대원 22명과 119 구급차량 10대가 오늘 동원령이 해제돼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한 소방대원들은 남원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주 동안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280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우석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생활관 등지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 발열 및 건강 체크를 받아왔으며 격리 해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시작됐지만 공공시설이 부족한 군산과 익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한 김에 민간 모텔 임대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상권 피해에 주민 반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군산 청소년 수련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 등 공공시설 사용을 금지한 격리 원칙 때문에 겨우 15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부랴부랴 민간 모텔 임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상권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옆집에 다른 상가들이 피해가 보니까 당신이 내 거 피해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중국 유학생들을 격리하느라 공공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는 익산시도 긴급하게 객실 30개 규모의 민간 모텔을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변 음식점과 시설에 피해가 갈까 봐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자가 격리가 어려워 임시 생활시설에 남겠다고 요청하면 수용해줘야 하는데 이 같은 수십 명 규모의 임시 생활시설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익산과 군산시는 상인회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시 생활시설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추가 시설을 물색하고 있지만 언제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국방부에서 매입한 군산 하재마을 일대에 대한 미군 공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9개 시민단체는 오늘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탄약고 주변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며 600여 가구의 집과 토지를 매입한 국방부가 미군에게 토지를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아직 2가구의 주민이 남아있지만 합의 없이 길을 끊거나 소송을 걸고 있다며 군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폭력을 휘두른 교사의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7월 15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내린 처분은 4시간의 특별 인권교육뿐이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 비준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